신여성?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 라고 했을 때 여자로서 좀 더 뭐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망이라든지 아니면 더 나은 사람들 혹은 더 나은 남성과의 어떤 만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보면 어떨까? 내가 그 앞장을 한번 서볼게 라는 취지로 만들게 되었어요. 네. 새로운 여성이죠. 네, 오늘 마이크 임팩트 라이브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신여성님 소개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030 여성 대상으로 제2의 발서를 적은 작가이자 여성을 대상으로 자신의 욕망에 솔직해져서 우아하고 당당하게 우리만의 삶을 개척해 나가자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네, 이런 질문 너무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신여성이 사실은 본명인가 아닌가 네, 그쵸? 싶기도 하고 이름 같죠? 네, 맞아요. 딱 들었을 때 어떤 건지도 되게 명확하기도 하고 요즘 시대에 딱 요청하는 브랜드인 것 같기도 해가지고 그 신여성에 대한 또 소개도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개화기 시대의 신여성이라는 뜻이 뭐 예를 들어 그 당시에 여자가 공부를 하는 게 어렵다라든지 뭐 남자와 어떤 결혼 관계에서 구속당한다라든지 그런 거를 탈피하고자 하는 일종의 운동이었던 것처럼 저 또한 현 시대에서 물론 그런 것들은 개선이 됐지만 조금 더 자신의 목소리를 내자. 근데 이 목소리가 사회적인 시선에 의해서 움츠러들었던 뭐 내가 여자로서 좀 더 뭐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망이라든지 아니면 더 나은 사람들 혹은 더 나은 뭐 남성과의 어떤 만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좀 더 얘기해보면 어떨까? 내가 그 앞장을 한번 서볼게 라는 취지로 만들게 되었어요. 네. 새로운 여성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 뭐 조상의 시대에 있는 뭐 억압과 이런 탄압 이런 거에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네. 정말 자유로워졌지만 정말 자유롭지 않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말씀하신 그 자유롭지 않은, 독립되지 않은 상태, 요즘 시대가 겪고 있는 이런 공감대 이런 게 어떤 게 좀 있으세요? 자유라는 게 뭐 적극적 자유, 소극적 자유가 있겠다만 우리가 실제로는 뭐 현재 뭐 어떠한 제도로부터 자유롭지만 암묵적인 어떤 사회의 시선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단편적인 예로 지금은 없어졌다고 하지만 회사 다니는 친구들에게 들어보면 점심 메뉴라든지 어떤 회식 자리에서도 내가 먹고 싶은 그런 것도 거를 있네. 좀 이제 과감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거라든지 혹은 회식을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나만 빠지면은 어떤 조직의 분위기에 또 해를 끼치지 않을까 아니면은 뭐 친구 관계에서 친구가 만나자는데 난 사실 만나기가 싫고 쉬고 싶지만 오늘 못 나간다 하면은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뭐 남자친구와 연애 관계에서 나는 오늘 이런 데이트를 하고 싶고 남자친구가 나한테 기념일날 저 선물을 사줬으면 좋겠는데 이걸 말하면 나를 또 개념이 부족한 여자친구로 보지 않을까 이러한 자기 검열들이 저는 진정한 자유를 막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분위기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이런 연구를 많이 했었죠. 진짜 신기하게 자기 검열이네요. 네, 맞아요. 자기가 그 누가 느끼는 말하지도 자기가 않아도. 만든 감옥이네요. 네, 근데 그게 과연 오로지 나만의 잘못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저도 연애에서든 친구 관계에서든 어떤 일에서든 왜 나는 남의 눈치를 봤을까? 그리고 이게 친구들이랑 고민 상담을 해보면 비단 저만의 문제는 아니란 말이죠. 저는 이런 걸 좀 한번 공론화 시켜볼까? 좀 더 많은 목소리를 한번 우리 모아볼까 해서 블로그에 이제 글을 썼어요. 뭐 제 어떤 에피소드 일기처럼 나 오늘 남자친구랑 이런 일 있었는데 왜 나는 남자친구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눈치를 볼까? 나 오늘 회사에서 상사랑 이런 일 있었는데 왜 나 혼자 위축돼 있을까? 나도 그랬어. 근데 왜 그러지? 우리 왜 그러지? 이러다가 이게 암묵적인 사회의 분위기였구나. 이거를 좀 바꾸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만의 나름의 운동이었죠. 그랬을 때 가장 파급력이 큰 게 SNS 상이고 또 유튜브고 왜냐면 유튜브는 이제 알고리즘으로 저를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내 생각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조금 더 그래 우리 잘못이 아니었고 난 그거 욕망하고 싶어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나름의 깊은 철학이 있습니다. 되게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약간 고해성사 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신여선 사실 저도 되게 예뻐지고 싶었고요. 저 되게 좋은 사람들이랑만 어울리고 싶고 저 되게 부자 되고 싶었고 저 되게 능력 좋은 남자 만나고 싶고 이러한 니즈들 어떤 욕망들이 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는 건강한 게 아닐까 원하는 거를 당당히 요구하거나 욕망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은 이제 감옥 얘기로 돌아와서 감옥이 물리적 감옥이면 여기서 나가자 해서 나가는 것도 할 수 있고 꿈꿀 수 있는데 자기가 만든 감옥 또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니까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또는 내가 감옥에 있다는 걸 인지를 할 수 있을까? 왜냐면 네. 대부분이 감옥에 있는지도 모르고 맞아요. 나가는 방법도 모를 것 같거든요. 네. 이 감옥에서 탈출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연대? 단합이죠. 이게
너무 거친 방식으로 나아가면 안 되겠지만 제가 앞서 예시를 드린 것처럼 나 이런 일 있어. 너도 그래? 나도 그랬어. 그래? 우리 다 이런 어떤 문제점, 어려움이 있었네. 그럼 우리 한번 이렇게 바꿔나가자. 바꿔나가볼까? 괜찮다고 말해볼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그냥 모든 운동의 시초이자 이게 잘못된 거였을 수도 있겠네 라는 인식의 틀에 어떤 전환의 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나 이런 경험했는데 어때? 나도 그랬어. 그래? 그럼 우리 한번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는 게 아닐까. 그 퍼지는 게 이제 저에게 있어서 어떤 유튜브의 영상이죠. 뭐 책도 마찬가지고요. 약간 요즘 시대가 이런 문화 또는 자기의 독립성과 주체성을 강조하는 문화가 되게 강조되면서 뭐 꼰대라고 불리는 기성세대에서는 요즘 젊은 애들 막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야근하네 막 그죠? 그러니까 눈치와 배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미묘한 한 끗 차이. 눈치와 배려를 좀 구분하거나 내가 눈치를 보고 있나 아니면 배려를 하는 건가? 일단 가장 첫 번째는 저는 남보단 내가 우선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누구씨 우리 커피 좀 마시거나 커피 좀 타와주세요 라고 했어요. 네. 근데 나는 이 업무가 내 포지션에 있어서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하겠다만 얹어놨어. 그러면은 제가 왜요? 이런 액션으로 나아가지 않더라도 뭐 혹은 그 상황에서 네 알겠습니다 하더라도 기분 나쁨에서 발생되는 의문점을 무시하지 않고 이 감정이 내가 왜 들었을까? 내 역할이 난 단순히 업무만 하는 건데 이런 사회적인 어떤 요구들도 내 역할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할까 해서 이제 내가 어떤 입사 조건에 그런 게 있는지 혹은 이 팀의 분위기가 암묵적으로 그런 게 있었는지. 왜냐하면 로마 가면 로마 법을 따르는 것처럼 뭐 옆 팀에서 혹은 내 옆자리에 있는 상사에게 혹시 이런 것까지 여기에 어떤 좀 문화 분위기였나요? 라고 먼저 확인을 해봐야겠죠. 뭐 설령 네 여기는 원래 막내가 그런 거 해요 라고 했어. 그럼 그게 나는 아직도 잘 납득이 안 가. 하면은 조심스레 뭐 바로 뭐 퇴사를 하기보다는 이제 뭐 상사라든지 이런 분들께 이런 것보다 앞으로는 뭐 이러면 어떨까요? 라고까지 그냥 완곡하게 제안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용기를 내는 것도 저는 자존감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만 잘났어. 난 그거 아니야 라고만 상대를 배척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기에 분위기도 한번 좀 살펴보고 그리고 내가 그 분위기에 적응할 수 없을 것 같다면은 이제 한번 상대방에게 변화를 조심스레 요청하는 것도 또 용기이자 어떤 나의 독립성을 지키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게 돼요. 자기의 마음을 존중하는 거네요. 그쵸, 그게 가장 중요하죠. 남을 눈치 보는 것보다 아무리 내가 싫어도 남에게 예쁨 받기 위해서 네 타올게요 라고 하면은 그게 결국 쌓여서 병이 되고 결국엔 궁극적으로는 나는 근데 뭘 좋아하는 사람이지? 나의 취향은 뭐였지? 왜냐하면 남들의 요구에만 순응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색깔을 잃어버리기도 굉장히 쉽죠. 배려와 눈치의 차이가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배려는 하지만 나의 마음을 존중하면서 같이 하는 거. 눈치는 나를 무시하고 그쵸, 내 상대방의 욕망을 마음을. 눈치하고. 네. 그러네요. 물론 그 타협의 점을 계속 찾아나가는 과정이 평생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저도 어떤 상황에서는 나는 이거에 싫은데 이게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데 그런 경험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떤 결정 내리는 시간이 좀 줄어들고 실패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미묘한 그 선의 차이는 자기 경험을 통해서 그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좀 셀프 브랜딩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요즘 셀프 브랜딩 진짜 핫한 것 같아요. 핫하죠. 퍼스널 그죠? 요즘 브랜딩. 유튜버들도 보면 젊은 유튜버들 중에 뚜렷한 브랜딩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좋아하고 열광하는 것 같은데 네. 셀프 브랜딩을 잘한 사람이 좀 뭐 공통점 이런 게 있었나요? 일단은 두 가지의 측면이 동시에 필요해요. 첫 번째, 내가 뭘 가장 잘 팔까? 그러니까 내 무기가 뭘까? 예를 들어서 저는 여자라는 것도 일종의 어떤 무기? 무기라고 표현하면 좀 맥락상 이상할 수 있지만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젊음, 그러니까 젊음이라는 게 되게 좀 거침없는 이미지를 내세울 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제 무기라고 생각을 했죠. 두 번째로는 시장이 원하는 것, 내가 가장 잘 팔 수 있는 것과 또 시장에서 팔려야 되는 거니까 이거를 먼저 명확하게 인지를 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서 고민을 하겠죠. 정말 흔한 질문처럼 제가 좋아하는 거 해야 돼요? 제가 잘하는 거 해야 되는 것처럼 많이 팔리는 거 위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거. 신여성?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 라고 했을 때 여자 욕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래처럼 한마디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거를 스스로 인지하고 그거를 계속 이제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게 근데 과연 팔릴만 한가? 아무리 내가 이런 얘기를 의미 있게 해도 남들이 뭐야 재미없어 라고 하면은 의미가 없으니까 시장에 팔릴까를 고민해 보는 것.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리스크가 있는 일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네. 아직 누군가가 시도해보지 않은 일이고 되게 위험한 발언이 될 수도 있는데
과감하게 뛰어든 거는 제 행복도 있지만 이게 여성들에게 굉장한 반향을 일으킬 거라 예상을 했죠. 진짜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사실은 뭐 브랜딩 하면은 나만 생각하거나 시장만 생각하거나 이건데 그죠? 남자 여자 만나서 아기가 나오는 것 같은 그 정도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이긴 하네요. 대표님도 이제 강연을 여실 때 아무리 내가 생각해서 좋은 내용이라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또 들어주는 사람만 많다고 해서 또 너무 우리 회사의 색깔을 없애버리는 강연을 할 수도 없는 것처럼 맞아요. 공감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진짜 컨텐츠 만드는 사람, 상품 만드는 사람 다 똑같았는데 이젠 개개인이 그 생각을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죠? 그쵸, 요새 또 어떤 퍼스널 브랜딩과 더불어서 유행하는 게 디지털 노마드잖아요. 어떻게 보면 퍼스널 브랜딩이 유행할 수 있는 기반이 그럼 나를 어떻게 팔지 해서 파생된 것처럼 또 요새 하나의 또 유행이 아닐까 싶어요. 말은 되게 좋잖아요. 뭔가 디지털 노마드고 내 브랜딩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굉장히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에요라고 하면 너무 또 제가 겁을 드리는 것 같은데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조금 해보고 안 돼 하고 포기하시지 말고 저도 이 신여성이라는 브랜딩 이름을 거의 뭐 10년 전부터 사용했다라는 거는 그 전부터 계속 고민을 했던 것처럼 지금 당장 브랜딩이 완성되지 않아도 되잖아요. 좀 긴 안목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네요. 사업이라고 말하면 굉장히 거창해 보이잖아요. 뭔가 돈도 되게 많아야 될 것 같고 뭔가 그럴듯한 거를 팔아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진짜 정말 작은 거는 길 가는 사람한테 이제 붕어빵 하나 팔 수 있는 그런 것부터 시작하지 않나. 저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 혹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게 어릴 때부터 엄청 팔았어요. 뭐 대학생 때부터 일부러 저는 좀 영업직 그리고 거기서도 가능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내가 하나를 더 팔면은 아르바이트 비용을 좀 더 준다라든지 아니면 뭔가 나에게 혜택이 있는 왜냐하면 그럼 연구를 하겠잖아요. 제가 뭐 대학생 때 굉장히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말 한마디로 뭐 예를 들어 숫자를 활용하면 사람들에게 좀 더 신뢰감을 줄 수 있고 뭐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의 구매욕을 자극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공부하고 팔면 너무 재밌다 보니까 이런 거를 경험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게 자신을 파는 거잖아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릴 때부터 저는 누구나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물건도 못 파는데 과연 자기를 팔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기에 대한 확신도 중요하고요. 이제 브랜딩하면 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라 생각을 하니까 대부분 사람 자기가 평범하다 생각하잖아요. 네.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브랜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드는 것 같은데. 평범한 사람도 할 수 있는데요. 평범하지 않은 척 해야 되죠. 오. 네, 저도 되게 평범하고 저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대표님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막 기업을 일구시고 우리나라에 되게 센세이션한 어떤 바람을 일으키신 분인데 평범하다고 생각하세요? 제 자신을요? 네. 너무 약간 역겨우니까.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네. 근데 그게 다 저는 일종의 연출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연출에도 당연히 이런 노력도 있겠다만 저도 평범한 사람인데 평범한 안 팔리잖아요. 네, 누가 똑같은 물건을 팔고 누가 똑같은 서비스를 사겠어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으니까 사는 것처럼 저를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하려는 노력이 저는 가장 필수적이지 않나. 근데 그게 물론 사기면 안 되겠죠. 사기면 안 되겠지만 마케팅처럼 저는 평범하고 그냥 이런 사람이에요가 아니고 좀 더 과감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소위 말해 요새 어그로라고 하죠. 유튜브 썸네일을 클릭하게 만드는 연기 같은 스킬 가깝네요. 그렇죠. 제가 책에 쓴 내용인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 그 사람의 기대감 혹은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서 고급스러운 포장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실제로 어떤 선물을 사더라도 명품 선물일수록 굉장히 포장지가 여러 겹이고 정성스럽단 말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눈에 들려면은 포장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조금 제 기준에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중 하나가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연애에서도 나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줄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근데 없지 않을까. 가족이 아닌 이상 그것처럼 내 있는 그대로를 과연 누가 팔아줄까.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자극적이고 혹은 어떻게 보면은 좀 저거 뭐야 라는 호기심을 끌 수 있게끔 포장이 있다면 누구나 평범한 사람도 네, 자신의 것을 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코어는 이때 이제 이거를 잘 포장하는 것, 이거를 연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네요. 코어는 이제 기본이죠. 우리가 네. 아무리 좋은 선물을 사고 포장이 잘 되어도 알맹이가 또 별로면은 그 포장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맞아요. 이렇게 또 브랜딩의 단계별로 가는 것 같은데 또 브랜드가 형성된 사람도 또 고민이 있죠. 이제 특별하면 잘 팔리지만 네. 욕을 먹는. 그렇죠. 맞아요. 이게 뗄 수 그래서 없는 관계죠.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력을 많이 했죠.
어떤 마인드 컨트롤하기 위한 일단 첫 번째 노력은 잘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욕 먹으면 오래 산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되게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자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무풀이 사실 최악이라는 말처럼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물건이어도 팔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는 게 어쨌든 내가 눈길을 끌는 데는 성공을 했구나. 그러니까 1단계였고요. 그다음 2단계는 어떤 비난, 비판, 그러니까 비난이겠죠. 악플이면은 비난의 글을 그냥 기분 나빠라고 넘기는 게 아니고 왜 이런 말을 나에게 했을까? 그게 물론 제 어떤 잘못일 수도 있고 쓴소리로 비판으로 받아들여야 할 점도 있지만 이 사람의 욕망은 무엇이었길래 내 컨텐츠가 어떤 걸 자극시켰길래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지? 왜냐면 소비를 하려면 뭔가 감정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거를 활용을 해서 계속 컨텐츠의 방향을 수정을 했고요. 또 세 번째로는 되게 저는 팬과 안티가 되게 한 끗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팬이 안티가 될 수도 있고 안티도 팬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악플을 적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방금과 이어지는데 무엇을 원할까?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답변을 달아주고 어떻게 좀 더 응대를 해주면은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을지. 근데 사실은 이제 온라인 세행하면서 직접 욕을 하는 거가 아니니까 더 임팩트가 덜할 것 같았는데 더 상처받고. 그쵸. 왜냐하면 경우들이. 알 수가 없거든요. 저는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순간이 불확실함? 그러니까 미지의 세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본 영화가 굉장히 공포 영화로 유명한데 그 이유가 귀신들이 대놓고 나오질 않아요, 항상. 미국 영화나 이런 곳은 좀비가 대놓고 나와서 오히려 덜 무서운데 나왔다 사라지거나 해서 어디 있지 이런 미지의 순간이 가장 두려운 것처럼 과연 이렇게 글을 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디서 나타날까? 또 어디서 나를 괴롭힐까? 이런 것들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것.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악플이 무플보다 낫다고 네. 하는 이유는 결국 그것은 이제 관심의 표현이거나 그렇죠. 또 브랜딩이 잘 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라고 네.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정신- 실제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진짜 이게 쓰는 것 자체가 엄청 일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맞아요. 이끌어낸 거잖아요. 네, 시간과 맞아요. 노력을. 반을 이끌어낸 거니까 뭔가 좋은 면을 생각한다기보다는 진짜로 그런 면이 있는 거니까 브랜딩을 오히려 더 박차를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거를 되게 염려하세요. 내가 브랜딩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자극적인 게 초반에는 적어도 필수라고 많이들 하는데 욕을 먹으면 어떡할까. 근데 그거는 마치 힘 안 들이고 얻기 위한 그런 게 아닌가. 맞아요. 몸을 만들려면 웨이트를 해서 무게를 들어야 되는데 아무런 무게 들지 않고 몸 좋아졌으면 좋겠어. 이게 아닌가 초반에는 싶습니다. 용기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신여성님은 이제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좀 어떠한 메시지를 좀 전하고 있고 전하고 싶으세요?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당신의 젊음을 아름다움과 욕망에 투자하세요랑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우아하게 욕망하고 당당하게 쟁취하라예요.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저는 아무래도 2030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젊음을 아름다움, 누구나 아름다워지고 싶고 그게 꼭 어떤 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에 투자를 하고 나아가서 욕망, 무엇을 원하는지에 집중을 하면 자기 인생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첫 번째 메시지였고, 그럼 욕망이라고 했을 때 보통은 굉장히 좀 거칠고 적나라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래서 우아하게 욕망을 하고, 그러니까 욕망한다는 게 나 뭐 하고 싶어라가 아닌 우아하게 욕망을 하고 쟁취하는 과정에서도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좀 당당하게 원하는 걸 얘기하자. 내가 싫은 건 좀 싫다고 말할 수도 있고 나 저걸 원해 라고 하면 저걸 원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좀 만들고 싶은 메시지였죠. 당당하게 욕망하라. 네. 또 이제 아름다움을 욕망하라. 그죠? 맞아요. 저는 맞아요. 아름다움을 원하는 거는 본능이 아닐까? 맞아요. 네. 네네. 왜 욕망을 해야 돼요? 욕망을 하면 어떤 게 달라지나요? 그래야지 자기의 인생을 살 수가 있거든요. 남의 욕망을 욕망하는 게 아닌 자신의 욕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의 욕망을 욕망한다라는 게 남에게 예쁨 받고 싶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타인의 욕망, 뭐 말 잘 듣는 학생, 뭐 그냥 내 말을 잘 따라주는 여자친구, 혹은 상사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 어떤 직원, 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싫은 건 뭐 싫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지만 내 삶을 사는데 많은 여성분들이 저는 자존감이 낮아요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다 내 인생이 아닌 타인이 좀 주입하는 너 말 잘 들어야 되고 어디 대학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이런 뭐 연애를 해야 되고 넌 그런 걸 바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억눌리다 보니까 본인을 잃고 그럼 결국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거의 가장 시작점이 되는 수단이기도 하네요. 네, 본인이 자신의. 뭐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알아야지. 너무 당연한 말인데 네. 그걸 정작 잊고 계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나의 욕망과 남의 욕망을 구별하는 법이 있을까요? 내 기분이겠죠, 정말.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우리 오늘 어떤 데이트 하자라고 했을 때 사실 하기가 싫어. 그랬을 때 그냥 딱 그 순간에 정말 기분? 아, 하기 싫다라는 마음이 들었어. 근데 그래 알겠어 라고 하면 당연히 가짜 욕망인 거고, 싫은 게 싫어라고 생각이 들면 그게 진짜 욕망인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구분하기 어려워하실까? 왜 내 욕망이 무엇인지를 알기 어려워하실까를 돌이켜보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억압을 받고 사회의 눈치를 보고 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럼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라고 질문을 주실 수 있는데 그건 정말 노력이죠. 매일 뭐 일기를 쓴다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기분을 무시하지 않고 직면한다라든지. 근데 사실 욕망이란 단어 자체가 조금 약간 어려웠던 이유는 속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욕망하는 것 자체가 속물이다. 뭐 회사를 하지만 나는 돈을 쫓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나 예쁜 여자를 원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게 속물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건데 네. 그 욕망과 속물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정립을 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연관성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3년 전, 정말 뭐 많이 가봤자 5년 전만 해도 돈 얘기하는 사람들을 되게 천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저는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유튜브에서도 그런 영상들이 많이 없었고, 뭔가 부자는 혹은 뭐 성공한 사업가는 뭐 부도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을 거야 이미지가 없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요새는 유튜브만 틀어도 혹은 길만 가더라도 다 누구나 돈 버는 방법, 뭐 투자로 특히나 돈을 많이 불리는 방법이 전혀 이질감이 없는 것처럼, 그건 본능이니까 전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은 게. 너무 당연시되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제 특별한 스토리로 여기에 출연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저런 얘기로 인터뷰까지 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보편화되지 않을까. 그거는 인간의 욕망이기 때문에 결국은. 네. 욕망 전도사. 그쵸.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욕망하라. 그 마지막으로 청춘에게 전해주고 싶은 딱 한 문장 있다면. 저는 당신이 욕망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라는 거를 전달을 하고 싶어요. 욕망이란 가지각색이겠지만 그게 정말 뭐 범죄가 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을 테니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욕망하는 것을 계속 밀고 나가셔서 그걸 꼭 타인에게 뭐 공표할 필요는 없겠지만 본인의 생각이 맞다고, 본인이 가는 길이 맞다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